고급 탄 거예요. 정유라는 그랜저급은 타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보다 몇 배 비싼 외제차를 지금 타는 그런 기분으로 타고 있는데 특검도 정유라를 지금 소환해달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범죄인 관련하는 인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독일 내에서의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비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걔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스위스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뒤에 스위스 비자금을 연결하는 그 통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독일의 헤센 주 검찰청에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입건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헤센 주 검찰청에서 정유라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독일에 있다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 기자들이 지금 독일 헤센주 검찰청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어쨌든 사건만 입건이 된 거지 신병은 확보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아직은 독일 검찰이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진짜 독일에 있는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자금 세탁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200개에 약 8천억 정도의 유령회사가 지금 밝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이 입건됨과 동시에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독일 헤센 주 검찰청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병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태.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에서는 정유라를 지명수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 여권을 반납해 버린 거니까요. 곧 신병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이렇게 되면 독일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건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하거든요. 박근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들을 독일로 갖고 가서 돈 세탁한 뒤에 스위스 비밀계좌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스위스 비밀계좌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성격처럼 느껴지는데 국제적으로 그거 어떻게 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스위스가 이제 국가 그 신용도 차원에서 비밀 계좌를 아마 제가 보기로는 없애고요. 전부 실명으로 하는 걸로 아마 선언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신뢰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홍콩하고 버진 아일랜드 군도 뭐 요 정도가 이제 세탁으로 쓰이는 거고 스위스는 이제 한번 갔다고들 해요. 얘기냐면 국가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스위스가 그러기 때문에 스위스는 이제 한번 걸쳐가는 버진 아일랜드 군도나 다른 조세 회피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중국과 홍콩과 스위스를 이제 걸쳐가면서 결국 최종 목적은 미국령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국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위스는 사실은 간접적인 자금 세탁 경로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와 버리거나 유장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순실의 모녀가 8천억이나 또는 이게 이제 확인된 것만 8천억이거든요. 확인 추정되는 것만. 근데 혹자들이 이제 수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박근혜의 비자금이 관리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차원에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순실이가 어떻게 돈을 8천억을 만들었겠어요. 직업도 없는데. 그다음에 뭐 투기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태민이 관리했다는 금은보화가 가득 찬 그 돈. 그리고 최태민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 돈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첫 번째 박근혜 대선에서 사용했을 거다. 또는 혹자들은 아니다. 최순득과 최순실이 회의로 빼돌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둘 다가 이루어졌을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스위스 계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번에 버진 아일랜드 뭐 뉴스타파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870조 정도. 세계 3위예요. 나라가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 중국 정도예요. 예, 맞아요. 한국이 3위인데 스위스 비밀금고의 한국인 예금액이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980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번 맛을 본
스위스 계좌는 정치인류 또는 독재자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것 같고 바하마 버뮤다군도 이런 데 아까 말한 버진 아일랜드 속해 있는 여기는 재벌들 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1850조. 한국 1년 예산이 400조예요. 4416이면 4배, 5배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인데 최순실이나 박근혜 또는 뭐 이런 그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그 류의 돈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일제로부터 받은 보상금 다 슈킹해서 베트남에서 받은 미국 정부의 보상금 슈킹해서 또는 지금까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줬던 돈 다 슈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스위스 비밀 계좌를 한번 파봤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이거는 1위부터 100대 기업 또는 1위부터 100위 부호들을 잡아놓고 전부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길거리에서 발언하거나 우리 방송 수천 번을 얘기했을 겁니다. 1800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내유고분 600조를 더하면요. 2400조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네. 부자입니다. 근데 이 2400조가요. 원래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게 이익 분배로 해서 국민들한테 돌아갈 돈이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구상무역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다 외부 원자재 갖다가 바로 그거 가공해서 팔아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 인건비리 떼먹은 돈이에요. 그렇죠. 인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래 70년 동안 먹고 살면서 5천만이 빚진 게 얼마인지 아세요? 다 합쳐서 대한민국 한 살부터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빚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가계빚이 1200조밖에 안 됩니다. 이 돈 가져와서요. 다 1200조 갚아줘도요. 다시 1500조가 남아있어요. 이럴라고 촛불 켜는 거 아닙니까? 이럴라고 촛불 킵니다. 이거 반만 가져와도요. 대한민국 4만 불 시대 옵니다. 작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뉴스타파에서 스위스 비자금의 일부 리스트가 있잖아요. 빼낸 리스트. 그 리스트의 주소 중인 중 하나가 삼성 본관으로 돼 있었던 기억이 나죠. 예. 그러니까 그 삼성과 정유라와 최순실과 얘네들이 한 은행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승마협회를 통해 가지고 강아지 배변판까지 지원해주는 삼성이 주는 그런 돈들은 사실은 한 달에 한 10억? 그 정도 돈이겠습니까? 돈도 아니죠. 예. 근데 얼마나 그 대한민국 최고 세계 인류 기업의 황태자 이재용이 말이에요. 전화 한 통화에 독일 날아가서 정유라 만났잖아요. 정유라 체포영장에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특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박근혜 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최순실도 내가 봤을 때는 재벌급 돈 세탁 규모가 있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돈 세탁 규모를 커넥션이랄까 과정, 통로를 경로를 캐서 그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큰 덩어리가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0군데를 한꺼번에. 대단히 놀라운데 지금 최순실의 재산 관련해서도 한 40년치 박근혜와 그 최순실 사이의 돈 거래를 40년치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멋져. 거기에다가 삼성에 대해서도 일종의 불관용 원칙인 거잖아요. 삼성은 사실 그룹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미 청문회에 드러났지만 최초로 이제 그 실제 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 금지도 당했고 또 현장에서 자기가 정경련 해체 이제 탈퇴할 거고 뭐 좋은 경영자가 나타나면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류의 이제 발언까지도 할 정도로 무지하게 맹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다른 대기업을 다 제껴놓고 삼성을 뚫고 있는 유일한 목적은 박근혜하고의 연결고리 안에서 뇌물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재벌들은 대가 없이 줬다. 그냥 자진해서 낸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왕 버린 돈 나는 관계는 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결별 선언을 했지만 지금 연관돼 있는 유일한 통로는 독일에다가 삼성 계좌로 직접 싸준 최순실에 갔던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 돈들에 대한 이제 대가성은 피할 수가 없거든, 사실상.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흥분했던 게 기억나요. 다른 팟캐스트는 그렇게 흥분까지는 안 했을 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이게 승계구도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고 그때 당시 정확하게 5,300억을 손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5,300억을 손해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밀어준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 지분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정유라한테 갔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뇌물죄가. 그리고 지금은 420조 정도가 이제 손에 따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렇게 원래 과거에요. 제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요. 이 개새끼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로 제가 이런 말 하면 반노동적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보다 국민보다 평균 임금이 높아요. 이 공단이. 그리고 제가 더 흥분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책적 실패를 하잖아요. 5천원씩 날려. 어떨 때는 공무원연금 1조까지 날리거든요. 그런데 징계 하나 안 먹어요. 이게 정책적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책 실패는 이제 형식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그렇죠. 보건복지부 관련하고 국민연금공단 관련해가지고 압력 들어간 정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겁니다. 삼성 위로 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돈이냐면요.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은 내가 십시일반 돈 모아서 늙고 힘들 때 국가가 안 해준 돈, 내가 부어서 내가 먹고 살겠다는 아주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 노후 생명 자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퇴직 후에 퇴직자가 53%가 극빈층으로 추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노인들이 퇴임 이후에 이거를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박근혜 이 부패한 세력들은 이 국민연금까지 손봐주면서 삼성의 3세까지 경영권 이양시켜주고 합병시켜주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전부 누가? 정유라가 처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때 유독 이재용이가 그 딸랑딸랑하고 박근혜 옆에 붙어서 순방이든 어디든 잘 따라다니는 네, 시기가 사진 있었거든요. 찍히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이미 6월 달에 직접 그 삼성을 도와줘라라고 얘기한 게 지금 그 일지 안에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라는 애가 이제 돈 수금도 다니고 기업들한테 돈도 삥으로 뜯으러 당겼던 놈이지만 얘 메모 안에 삼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도와줘라라는 메모가 있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관련하더라도 뇌물하고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왜 이 돈을 박근혜한테 주질 않고 최순실에게 줬냐 이 말이죠. 즉 최순실과 박근혜는 어찌됐거나 한 계좌를 쓰고 있는 그렇죠. 한 몸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연자제. 그 말도 웃기는 거야. 친족이라는 거잖아. 연자제를 찾아보면 가족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연자제라는 건데 여기서 연자제다라고 주장을 한 건 둘이 친족이란 얘기잖아. 그럼 뭐야? 고부지간이야? 그거 말고는 둘이 친족이 될 이유가 없잖아. 최신슬이 박정희 딸이 아닌 인상. 그러니까 결국은 고부지간밖에 친족 고부지가 아니구나. 고부지간이지. 모녀죠, 모녀. 모녀지, 모녀. 우리 예상으로는 모녀죠. 고부는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 그러구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최순실이 시집간거이 돼. 어차피 계속 보니까 자세히 따르시지 말고 하여튼 그들은 친족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캔다라는 것도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가 그 자체도 뇌물이 아닌가라는 거를 파다 보면 결국은 같은 살림살이다. 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특검이 지금 보면 그 박상진, 장충기 이런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재용에 대해서도 어쨌든 구속이 거의 8분 능선이 넘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정말 더 심하게 열을 받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뇌물을 줬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돈을 갖다 뇌물을 줬나 보지? 또는 국고를 갖다 돈을 줬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정말 가당찮은데 그 돈이 무엇이라? 내 월급에서 떼가가지고 이건 세금도 아니고 연금은 또 다른 거예요. 연금은 나중에 정말 줄게 라는 걸로 내 계좌에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해가지고 매년 이 통지서 보내잖아요. 거기에 찍혀있는 돈이라고 나한테서 얼마 빼갖고 그게 어떻게 적립되고 있고 내 돈이라고 사실 그 노동자들의 돈을 모아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율이 그 세계 1위이고 그 중에서 딱 하나 그나마 국가적인
대책이라고 있는 게 국민연금 딱 하나인데 그게 사실은 국민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돈이 아니라 와 이런 식으로 삥을 뜯어가지고 모아놓으니까 엄청 큰 돈이 되네. 이거 중간중간 기업 뭐 합병하고 어쩌고 할 때 주주로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한 짓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대기업 마음대로 그 경영권에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 돈을 빼다가 그 대기업 재벌 승계 구도를 밀어줬던 일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특검의 바로미터, 특검이 과연 얼마만큼 잘 수사를 했냐라는 거는 사실 정말 이재용이를 구속을 하게 되면 이 특검은 거의 95점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 정말 기대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한테 참 실망했습니다. 신세대의 3세대 경영인으로서 새로운 창의적인 새로운 문화의 경영자로서 삼성을 좀 더 성실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키울 줄 알았는데 이 경영권 승계부터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폭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삼성을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1, 2에서 지탄받는 기업이고 삼성이 해체되면 적어도 좀 100만 개 이상 일자리는 더 생길 거다. 따라서 삼성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돼야 되고 해체가 만약 안 된다면 이제는 족벌 경영보다는 사실 지배 구조에 따라서 최고의 주식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저는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버해서 나가자고 하면 이미 그런 움직임이 삼성 내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가 이재용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JTBC 방송을 막아라, 손석희를 막아라고 청탁한 예가 있는데 이재용이 전혀 그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의 그룹 장악력, 삼성 안에 있어서 이재용의 역량은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삼성그룹의 대의를 위해서 이재용을 털고 간다. 내지는 삼성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 삼성전자에 관한 어떤 형태로의 지분 매각 또는 경영자 교체 내지는 삼성 안에서의 분리 계열 분리 같은 형태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자구책이 곧 발표가 되고 나올 수 있다고 저 봐지는 시점이에요. 그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정확히 말하면 이재용도 삼성의 박근혜예요. 말하자면 그냥 그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지. 거죠. 그 능력은 없고 그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쭈쭈 이렇게 추대되고 옹립되고 당연히 그 아들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무슨 능력을 입증받아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재용과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이자가 날아가는 것이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JTBC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JTBC가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JTBC의 사장이 홍석현이잖아요. 근데 회장이 홍석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다. 등등을 또 생각해 볼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홍석현이 지금의 이 삼성 족벌 체제 하에서 뭔가 다른 버로우를 타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하죠. 이를테면 지금의 지배 블록 하에서 비박이 박근혜는 날리고 우리는 지배 블록으로서의 새누리당은 보위하겠다. 당을 간판은 바꿔 타고 그런 식으로 보위해서 추스려서 가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쪽은 또 이쪽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봐야죠. 삼성이 이재용을 버린다 이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주체가 없는데 나머지 누가 이재용을. 이재용은 최대한 싸게 맞고 이번 사건은 사실 최순실 게이트는 모든 기업들 중에 삼성 몫이 80%예요. 나머지는 소극적으로 거기에 가담을 했거나 살짝 혜택을 받은 정도고 삼성은 최순실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던 이유가 예를 들면 현명관 같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고 현명관은 박근혜 7인회에 또 멤버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건희가 심어놓은 어떤 씨, 그리고 그 이제 이건희가 이제 불의의 어떤 상황에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재용의 승계 구도가 마무리 안 된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지금 돌아가시기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최순실과 만들어 놨던 이 커넥션이 결국에는 거의 다 완성돼가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홍석현, JTBC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삼성이 컨트롤 못하는 삼성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석현 입장이라는 게 이재용이나 이건희랑은 또 결이 좀 다른 사람. 심지어는 그 홍석현 대망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후보였었다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홍석현이 당시에 미국 대선가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인거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JTBC가 아무리 무슨 방송을 해도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홍석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을 포함해서. 그리고 정말 상업적인 마인드에서는 모든 정편이 보수를 옹호하고 있을 때 최소한 정편 하나만큼은 진보 쪽 시장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 어쨌건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것은요. 대기업 재단 출연 대가성 입증. 요거 중요하거든요. 대가성 있냐 없냐. 대가성 있다는 건 알겠는데 증거가 뭐냐를 찾는 거고요. 그렇죠. 그냥 뭘 해서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할 때 그쪽의 워딩이나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기춘, 우병우 이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우병우가 이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만. 그렇죠. 우병우 자체가 이제 바로 특검에 수사로 들어가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청문회 끝나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대기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세월호 박근혜의 7시간 이겁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결혼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특검이 정도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게. 당신이 지금 갖고 있던 그 당시에 검증팀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내놔봐 그랬더니 그 정두원이 최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밥을 못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19금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가. 어쨌건 특검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검찰을 항상 바라보던 그 느낌 때문에 특검 잘하겠어? 했지만 그리고 시작도 좀 뭔가 황교안과 연관성도 있다고 하지 박영수 특검이.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특검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요. 특검 사무실 막 오픈하고 또 압수수색해서 돌아오고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특검 사무실 앞이 아주 거의 1인 시위 하시는 분들로 그냥 북새통을 이룰 정도로 그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정두원이 국가정보원 MB 시절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정보는 MB에게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증적인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까지 나왔어요. 11.6 이후에 2천에서 3천억 정도의 현금이 박근혜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채권으로 채권. 그 정도 있었다는 거죠. 금은부와 빼고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죠? 네, 9억이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3천 차인데 3천억 원이 있었으면 얼마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박근혜와 최태민 얘기는 19금이다 이겁니다. 섹스, 마약 이런 등등의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이 폭로로 털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도에 MB와 박근혜가 당내 경선이 붙었을 적에 MB 쪽에서 다 수집을 한 정보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MB 정권 때에도 당연히 박근혜에 대해서 모든 국가의 사정 라인을 가지고서 또 차곡차곡 그때 못 완성했던 퍼즐을 다 맞추고 있었을 거라고요. 사실 박근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MB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아마 최고급 정보가 거기에 다 있을 겁니다. 정두원은 그중에 일부를 알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MB가요. 자기가 물러날 즈음에를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가 그런 사람임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박근혜를 옹립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신의 차기로 인정했을까? 그 박근혜가 아니고서는 자기는 그 당시로서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박근혜로는 대선은 이길 수가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눈 감고 요렇게 저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산이 끝났던 것이죠. 그렇게 하되 사실은 전체적인 권력은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박근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어쨌든 선거를 그런 식으로 아주 부정하게 치러서 박근혜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하시라도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터뜨리기만 하면 박근혜는 꼬꾸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MB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조사 안 받는 게 이명박이죠.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4대강이라는 엄청난 비리가 있음에도 왜냐하면 불구하고. 자기는 박근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명박이 생각했을 때 나보다 형편없는 놈을 다음 대통령으로 올려놓으면 그 형편없는 사람의 비리 때문에 내 비리가 덮여질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비리가 덮여질 뿐만 아니라 그 사정의 칼날이 자기한테 오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전 대 정보전으로 붙었을 때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두원이 지금 얼마나 자신 있게 덤비냐면요. 포르노 테이프가 나오면 10대 맞을 거 100대 맞는다 박근혜한테 경고합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확실한 정두원만의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두원이 일반적인 초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한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데 이 정도의 공인 입에서 포르노 테이프 나오면 10대 맞을 거 100대 맞을 거라고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할 정도고 특검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만큼 물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이걸 꺼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MB계에서 친이계에서.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한간에 놀고 있는 섹스, 마약 이런 온갖 것의 추문이 저는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 그것을 뭐 다 깔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깔 수도 있고 아예 연기만 피우면서 안 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여전히 MB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까지 까질 수 있느냐는 전체적인 판세를 보았을 때 그의 눈으로 판세를 보았을 때 박근혜만 날린 상태에서 비박을 통해서 장 세탁이 잘 되고 제3지대라는 것 속에서 반기문을 잘 안 쳐서 그런데 반기문은 지금 뭐 그 다음에 에피에도 나오겠지만 임기를 한 2년 반 정도로 줄여가면서 차기 그 총선과 대선의 날짜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2020년까지로 해서 그 이후에 내각제가 됐든 아니면 그 이원 집정부제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플랜이 확실하게 서게 되면 더 이상 털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만 추문 속에서 날리는 방식으로 하고 계속해서 전체적인 기득권의 세력은 비박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가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외로 그 정두원을 만나서 물어봤다는 게 최태민에 관련된 얘기라는 데는 난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를 지금 와서 현 시국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 왜 최태민을 물어볼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특검이 보고 있는 수사의 방향 내지는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박근혜 단순한 이번 임기 안에 일어났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40년치를 40년치를 통째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파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는 정돈이 정말 그 사심 없이 탈탈탈 털어서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특검에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왜 그거를 파야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보다 더 금기시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유라였어요. 그러니까 정유라의 친부모를 파야 이 사건의 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 조사가 필요한 거고 정유라의 출생신고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년에서 4년 정도를 늦게 했다라는 것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만 왜 정유라가 금기시됐던가 사법부와 온갖 관료들 사이에서 또는 경찰 검찰들 사이에서 정유라는 신성시역이었고 왜 금기시역이었는지가 밝혀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막장 드라마의 끝은 출생의 비밀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게 한국의 정치나 법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마인드는 남녀관계 같은 것은 밖으로 안 드러내는 문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최태민 파는 이유는 최순실 일가의 비자금 문제가 더 맞습니다. 이유가 좀 클 거라고 봅니다. 네. 특검이 고작 했다는 게 박근혜 남자관계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정유라가 만약에 최태민의 아이라면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박근혜가 시험관 아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차병원하고의 연계관계. 그쪽이 불임치료의 또 선두주자니까요. 시작점은 좀 뭔가 아주 개연성이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80대에 고령이 된 최태민에게 박근혜가 뭔가 영의 어떤 은혜를 받아 뭐 이런 개념이라면 충분히 뭐 가능한 이야기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차병원과 왜 그렇게 유착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꼭 그래요. 한겨레 신문의 그 김우겸 기자라고 그 대기자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칼럼에서 그렇게 써요. 그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 정유라가 대체 뭔데 저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딸로 의심하고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안 보고 사진을 봤더니 최순실하고 너무 닮아서 그걸 접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도 이제 제가 엄니요 언니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둘이 닮았어 이 얘기를 이제 찌라시님이 해서 그래서 닮는 거는 모녀지간만 닮는 게 아니라 자매지간도 닮고 뭐 여러 가지 닮음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나이가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야 뭐 출생신고 자체를 조금 늦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등등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야. 저쪽 애들은 완전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과 기성 언론들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음모론이니까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추정을 더 많이 해. 그 사람들한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팟캐스트 같은 데 쓰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팟캐스트에서 얘기가 2, 3년 전부터 되어온 게 사실과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기득권들은 그런 시각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었으면 그런 거고. 어쨌든 특검 화이팅이고요.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특검밖에 기댈 게 없구나.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던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도요. 다시 1,500조가 남아 있어요. 이럴라고 촛불 켜는 거 아닙니까? 이럴라고 촛불 킵니다. 이거 반만 가져와도요. 대한민국 4만 불 시대 엽니다. 작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뉴스타파에서 스위스 비자금의 일부 리스트가 있잖아요. 빼낸 리스트. 그 리스트의 주소 중인 중 하나가 삼성 본관으로 돼 있었던 기억이 나죠. 예. 그러니까 그 삼성과 정유라와 최순실과 얘네들이 한 은행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승마협회를 통해 가지고 강아지 배변판까지 지원해주는 삼성이 주는 그런 돈들은 사실은 한 달에 한 10억? 그 정도 돈이겠습니까? 돈도 아니죠. 예, 근데 얼마나 그 대한민국 최고 세계 인류 기업의 황태자 이재용이 말이에요. 전화 한 통화에 독일 날아가서 정유라 만났잖아요. 정유라 체포영장에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특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박근혜 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만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최순실도 내가 봤을 때는 재벌급
돈 세탁 규모가 있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 그 돈 세탁 규모를 커넥션이랄까 과정, 경로를 캐서 그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큰 덩어리가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0군데를 한꺼번에. 대단히 놀라운데 지금 최순실의 재산 관련해서도 한 40년치 박근혜와 그 최순실 사이의 돈 거래를 40년치를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멋져. 멋져. 거기에다가 삼성에 대해서 주 검찰청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병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태. 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특검에서는 정유라를 지명수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 통해서 여권을 무효화, 여권을 반납해 버린 거니까요. 곧 신병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8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이렇게 되면 독일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건지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하거든요. 박근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들을 독일로 갖고 가서 돈 세탁한 뒤에 스위스 비밀계좌에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스위스 비밀계좌라고 하는 게 뭐 무슨 성격처럼 느껴지는데 국제적으로 그거 어떻게 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스위스가 이제 국가 그 신용도 차원에서 비밀 계좌를 아마 제가 보기로는 없애고요. 전부 실명으로 하는 걸로 아마 선언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신뢰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홍콩하고 버진 아일랜드 군도 뭐 요 정도가 이제 세탁으로 쓰이는 거고 스위스는 이제 한번 갔다고들 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스위스가 그러기 때문에 스위스는 이제 한번 걸쳐가는 버진 아일랜드 군도나 다른 조세 회피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중국과 홍콩과 스위스를 이제 걸쳐가면서 결국 최종 목적은 미국령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국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위스는 사실은 간접적인 자금 세탁 경로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위스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와 버리거나 유장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순실의 모녀가 8천억이나 또는 이게 이제 확인된 것만 8천억이거든요. 확인 추정되는 것만. 근데 혹자들이 이제 수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박근혜의 비자금이 관리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차원에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순실이가 어떻게 돈을 8천억을 만들었겠어요. 직업도 없는데. 그다음 뭐 투기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태민이 관리했다는 금은보화가 가득 찬 그 돈. 그리고 최태민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 돈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첫 번째 박근혜 대선에서 사용했을 거다. 또는 혹자들은 아니다. 최순득과 최순실이 회의로 빼돌렸을 거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둘 다가 이루어졌을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스위스 계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번에 버진 아일랜드 뭐 뉴스타파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870조 정도. 세계 3위예요. 나라가 우리보다 돈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 중국 정도예요. 예, 맞아요. 한국이 3위인데 스위스 비밀금고의 한국인 예금액이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980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번 맛을 본 스위스 계좌는 정치인류 또는 독재자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애용하는 것 같고 바하마 버뮤다군도 이런데 아까 말한 버진 아일랜드 속해 있는 여기는 재벌들 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1850조. 한국 1년 예산이 400조예요. 4416이면 4배, 5배 가까이 되는 그 금액인데, 최순실이나 박근혜, 또는 뭐 이런 그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그 류의 돈들이 사실은 다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일제로부터 받은 보상금 다 슈킹해서, 베트남에서 받은 미국 정부의 보상금 슈킹해서, 또는 지금까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줬던 돈 다 슈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스위스 비밀계좌를 한번 파봤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이거는 1위부터 100대 기업 또는 1위부터 100위 부호들을 잡아놓고 전부 환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길거리에서 발언하거나 우리 방송 수천 번을 얘기했을 겁니다. 1800조만 되는 게 아니고요. 사내유고분 600조를 더하면요. 2400조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네. 부자입니다. 근데 이 2400조가요.
원래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게 이익 분배로 해서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구상무역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다 외부 원자재 갖다가 바로 그거 가공해서 팔아서 네.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다 인건비 떼먹은 돈이에요. 그렇죠. 인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래 70년 동안 먹고 살면서 5천만이 빚진 게 얼마인지 아세요? 다 합쳐서 대한민국 한 살부터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빚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가계빚이 1200조밖에 안 됩니다. 이 돈 가져와서요. 다 1200조 갚아줘. 고급 탄 거예요. 정유라는 그랜저급은 타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보다 몇 배 비싼 외제차를 지금 탄 그런 기분으로 타고 있는데 특검도 정유라를 지금 소환해달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범죄인 관련하는 인도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독일 내에서의 어떤 세금 문제라든지 비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걔네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스위스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뒤에 스위스 비자금을 연결하는 그 통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독일의 헤센 주 검찰청에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입건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헤센 주 검찰청에서 정유라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독일에 있다는 것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 기자들이 지금 독일 헤센주 검찰청에 지금 진치고 있는데 어쨌든 사건만 입건이 된 거지 신병은 확보되지 않는 상태다. 그리고 아직은 독일 검찰이 정유라의 신병을 확보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가 진짜 독일에 있는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자금 세탁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200개에 약 8천억 정도의 유령 회사가 지금 밝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이 입건됨과 동시에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독일